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총선과 코로나19일 겁니다. 이 둘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정치적 공방도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코로나가 총선 모습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유세 모습과 그래서 울상짓고 있는 정치 신인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정당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수칙이 나왔습니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밝히는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송파병 선거구에서 30대 예비 후보들의 이름 알리기로 분주합니다. 유세 러시에 들어간 청년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2개 자치구가 혼재한 중구성동 선거구에는 선거구 획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과 대면해야 하는 선거운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정당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수칙을 내놨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 대신 눈인사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수칙입니다. 당에선 다중이용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선거운동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기본 내용은 같지만 선거운동 장소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입니다. 군소 정당에서도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선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정의당과 달리 민중당은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면 접촉은 역시나 지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선거운동 수칙이 아예 없는 정당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야기입니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록된 예비후보가 적고 당의 통합 논의 등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준비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각 정당마다 코로나19 관련 자체 선거운동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굴을 빨리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손 세정은 기본이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예비후보로선 코로나19가 최대 변수입니다. 유권자들과 만나러 가는 자리조차 허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식사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시장에 가도 또 손님들도 줄어든 것 같고 교회도 역시 신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하루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선거의 포문을 여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당 수칙은 힘겨움을 배로 만듭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같이 늦게 출발한 정치 신인 예비 후보한테는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건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노인정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 입구역 같은 곳에서 5m 이상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를 드리고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상황 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방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이 생겼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죠. 선거법상은. 선거운동의 자유는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운동 공동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4.15 총선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각 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점들을 정리합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시점부터는 크게 두 부분이 제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것. 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 주의 주장을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나 선전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도 일체 참석할 수 없는데 시국 강연회나 정견 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나 단합대회 등입니다. 또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다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건 가능한데 창당, 합당, 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회의 등입니다. 꼭 필요한 일상적인 관례적인 행사는 이제 개최하실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선거 기간 때문에 선거 운동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뭐 평소에 해오던 강좌를 갑자기 증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를 늘린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한되시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도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의 여론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A 후보 사무소입니다. 비정당 정책연구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의 여론조사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법 제57조 2 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 당규 또는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리고 또는 이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양으로 이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월 15일부터 적용되시는 부분이고요. 선거일까지. 한편 선관위는 시기별로 제한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이번 시간엔 중구 성동구 선거구로 가봅니다. 중구 성동구 갑은 선거구 재편 전에는 성동구 을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진보 성향의 후보가 주로 당선됐습니다. 중구 성동 을 지역은 역대 당선자들이 대부분 민주당 계열 인물들이었는데요. 17대 이후부터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더 많은 당선을 이뤄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선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성엽 기자. 4년 전 총선부터 이 지역이 중구 성동갑, 중구 성동 을로 재편됐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뉜 겁니까? 네, 먼저 선거구 구분부터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까지는 성동구의 경우 갑과 을 두 선거구로 자체 선거를 치렀고요. 중구는 한 개의 선거구로 자체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런데 중구의 인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하한선에 못 미치자 20대 총선부터 성동구의 금호, 옥수 지역을 합쳐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중구 전체 지역의 성동구의 금호, 옥수 지역을 포함해 중구, 성동구, 을 선거구가 된 것입니다. 예. 다른 한 곳인 중구 성동갑 지역은 이름에 중구가 붙긴 했지만 중구 지역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금호와 옥수를 제외한 성동구 지역 전체로 19대 총선 당시에 성동구 을 지역에 성수동과 응봉동을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위가 종로구와 중구를 합친 선거구로 개편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인구 기준으로 볼 때 15만의 종로구와 12만의 중구를 합치는 안이 더 타당하고 30만이 넘는 성동구를 자체적으로 두 개의 선거구로 구성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선거구 획정위는 이달 26일 전까지 국회로부터 획정 기준을 전달받고 그 후 선거구 획정을 완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중구 성동구 갑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예비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까? 네. 먼저 중구 성동갑 지역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단수 공천을 신청했고 13일 당의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선 8대와 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중구 성동갑 지역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묵 예비후보가 나섭니다. 정의당에선 전 정의당 부대표를 지낸 약사 출신 정혜연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도 홍은옥, 이정섭, 권순자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예.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이 예비 후보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곳의 분위기가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구 성동 갑 지역은 과거 성동구 을 선거구에 성수동과 응봉동을 합친 지역입니다. 예. 성동구 을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8대 총선을 제외하곤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지역에 호남 출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과거 당선된 의원들이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도 주된 이유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현역 홍익표 의원의 아성을 타 후보들이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자유한국당 이상묵 예비후보는 지역적 표심의 한계와 맞물린 불리한 선거 판세는 인정하면서도 견제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구와 성동구가 혼재되어 있는 중구 성동 을 지역 살펴볼까요? 네, 중구 성동을 지역은 갑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양상입니다. 네. 먼저 현역인 새로운 보수당의 지상욱 의원이 출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종화, 이지수, 전순옥, 하승창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이들 4명 모두 지난 11일 당의 공천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내 예비후보가 많은 만큼 컷오프와 경선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정호준 전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는데 복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진보 진영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선 전 중구청장 출신 최창식 예비후보가 활동 중입니다. 구청장 시절 확보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역인 지상욱 의원이 출마 예정인 만큼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영술, 정혜경, 이주영 예비후보와 무소속의 김도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네. 이곳은 명동이나 서울시청의 업무시설도 밀집되어 있고 일부 성동구 아파트들도 밀집해 있는 만큼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이곳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구 선거구는 과거 정일영, 정대철, 정호준 전 의원이 한 집안의 3대가 무려 14선을 한 곳인데다 역대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17대 박성범 전 의원을 비롯해 18대 나경원 의원, 20대 지상욱 의원 등 보수 계열 후보가 당선되기도 한 만큼 최근 들어선 그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중구 지역은 대기업 본사들이 많아 재정 자립도는 높은 편이지만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은 열세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만나본 예비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중구의 인구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에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인구 공동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교육 환경 개선을 지역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중구 성동을 선거구의 최대 변수는 금호동과 옥수동 지역의 표심입니다. 금호 옥수 지역은 중구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9만 명 수준인데다 금호동은 진보 성향이 나타나는 데 반해 옥수동은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여 이 두 지역에서 얼마만큼 선전하느냐가 승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 재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구 획정이 이 지역의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중구 성동갑 그리고 중구 성동을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송파병 지역에서 30대 청년 예비 후보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예비후보는 얼마 전 출마 선언에 이어 얼굴 알리기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김성용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3선 도전에 나선 현역 남인순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에 주춤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출마한 여선웅 예비후보가 새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만 36세의 여 예비후보는 젊은 피 수혈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구의회 구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살려 실력이 검증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파병 지역 주민들은 젊은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정치 신인을 원합니다. 제가 그 요구에 가장 맞는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방의회 경험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 경험. 자유한국당에선 만 33세 김성용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년간 당협위원장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 필요성을 느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장지 공용차고지 개발과 문정중역 신설 등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실 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거여역 중심의 지역 설정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 위례 가천선, 위례 경전철, 또 문정 거여 순환선 등을 완전히 거여역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한편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지역구 공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김성용 예비후보를 포함해 오세용, 이종식 예비후보,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 13일 오전 9시 기준 바른미래당에서 차성환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우리공화당에서 1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5명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어제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일부 단수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 경선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성북구 갑과 강동구 을, 중랑구 갑과 서초구 을 등입니다. 성북구 갑은 김영배, 유승희 후보가 경선을 진행하고 강동구 을은 심재권, 이혜식 후보가, 중랑구 갑은 강상만, 서영교 후보가 경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어제 1차 단수공천 지역 4곳을 확정했으며 서울의 경우 광진구 을의 오세훈, 동작구 을의 나경원 등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강동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드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박 기자, 지금 강동구청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만드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강동구청에선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보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이 감염병 공포가 우리나라까지 확산되면서 최근엔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사재기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일부 유통 채널에선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품목에 수요가 집중이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일 겁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예방용품을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오늘 행사는 누가 진행하는 겁니까? 네, 오늘 행사는 강동구 새마을 분여회와 강동구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강동구 새마을 분여회 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리에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사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좀 더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다고 들었는데 마스크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직접 천을 구입해서요. 천에다가 이렇게 도안을 그린 다음에 바느질로 박음질을 합니다. 이 마스크는요, 일회용이 아니고 빨아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이 안에 넣어서요, 필터를 교체하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 이웃분들께서 또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 실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든 마스크 그러면 이제 강동구 어느 동에 좀 배부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용 마스크는 한 200개 정도는요 구내 어린이집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인용 마스크 한 500여 개는 장애인 시설인 우성원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모쪼록 오늘 하는 행사가 네네.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코로나19 사태로 이 거리에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부쩍 늘어난 요즘입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경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오류도서관이 구립시설로 재개관했습니다. 오류도서관은 자료실과 남녀 열람실, 스터디룸 등을 갖췄으며 자료실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열람실은 구로구 통합도서관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여 년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역할을 한 오류도서관은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으나 지역 도서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구로구가 시설을 임차해 재개관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는 6월부터 10분 단위로 날씨 예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1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던 예보가 시간적으로는 더 세밀해질 텐데 기상청 예보에 대한 신뢰감도 더불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부터 추워져서 다음 주는 또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